또 빈자리가 보입니다. 네, 오늘의 시민 북벤저스는 식목일이 있는 4월에 어울리시는 분이에요.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식물이 어떻게 아플 때 식물을 치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오늘 식물들의 이야기 들려주실 분이 나오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민 북벤저스로 이 나무들의 대변인이자 또 나무들의 의사로 활동하시는 분을 모셨어요. 누가? 바로 제가 직접 섭외해 왔습니다, 여러분. 네. 화면으로 먼저 시민 북벤저스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김혜지입니다. 오늘 저자분을 만나러 스튜디오가 아니라 제가 야외로 나왔는데요. 저자분이 어디 계실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종현 선생님. 네, 맞습니다. 앞에 나무 보이시죠? 엄청 커요, 선생님. 예, 이 나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그걸 보러 왔습니다. 나무님, 명희께서 왕진 오셨습니다. 속에 다 달라요. 네. 그러면은 빈 것도 그냥 빈 게 아니라 얼마만큼 굵기가 있느냐, 살아있는 그 살이 얼마나 있느냐, 이제 여기 얇다는 거죠. 조금 살아있고 여기는 좀 두껍고 여기는 아주 단단하고 나무를 두드려 보기만 해도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을 하는 거죠. 도봉 예길 시작. 이제 우리 올 때 보니까 이렇게 나무 뿌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약간 계단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원래는 아마 여기 이 뿌리 위쪽에 흙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사람들이 밟으면서 점점 침식이 이제 가속화되죠. 저는 원래 산에 가서 이렇게 뿌리를 보면 원래 뿌리가 땅 밖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나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땅 밖으로 나오면은 할 일이 없는 거죠. 영양분도 흡수해서 그래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많이 훼손이 돼 있냐면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 겨울에요. 발에 차고 다니는 아이젠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얼음길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런 거를 차고선 이걸 밟아요, 나무 뿌리를. 그럼 더 많이 훼손이 되죠. 나무가 좀 스스로 재생을 하나요? 바로 그게 이 모양이에요. 지금 이거 보면 이게 문어 흡판처럼 생겼죠. 네. 자기를 치료하려고 하는 치료 물질이 나와서 자기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상처.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이런 아니고. 게 상처를 밟아서 생긴 것들. 아이고. 네, 이거 보면은. 선생님, 저 나무, 저 친구 아픈 것 같아요. 저 친구도 치료해 주세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곳곳에 네. 쓰러진 나무도 있고 위에가 뚝 부러졌고 죽은 나무가 많은데 이 숲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는 나무들은 저희가 치료하지 않습니다. 안 하세요? 예. 그 왜 안 하냐면 자연이잖아요. 자연은 스스로 태어나서 살고 이제 병이 들고 죽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순환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생명이. 그렇군요. 그게 좀 달라요. 저는 다 치료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아니시군요. 배고프시죠? 네, 저 진짜 이제 너무 이제 배고파서. 드세요. 선생님 먼저 드세요. 예. 그래서 근데 좀 이렇게 남았는데 동물들 남은 네. 거 좀 먹으라고 그거
안 될까요? 이거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 귤껍질도. 네, 예. 왜 그러냐면 산에 야생 들짐승들이 있어요. 네. 고양이가 많아요. 고양이가 많은데 이 고양이가 뭘 먹고 사냐면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거든요. 이게 고양이 밥을 주는 거는 고양이가 불쌍해서 주는 건 좋은데 고양이가 너무 개체수가 늘어나면 다람쥐를 잡아먹고 다람쥐를 잡아먹은 도토리가 싹을 못 틔우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또 산이 그렇죠. 산이 자라나지 황폐해지죠. 못하고. 예. 근데 이렇게 자연 좋아하시고 산 많이 다니시고 그러느라 바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책을 좋아하게 되셨어요? 책은 안 읽으면요 자꾸 텅 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책을 그 산에도 갖고 가고 한 구절씩 읽고 그러죠. 예. 이 책은 그 아르네네스라는 그 생태학자가 쓴 글입니다. 제목이 산처럼 생각하라요. 이분은 만물은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산처럼 생각하라의 한 구절을 제가 한번 나는 산이다. 나는 아주 오래되었다. 수백, 수천 년이 흘러가는 가운데 숱한 계절과 변화의 순환이 느껴진다. 이 힘으로 나는 다른 많은 생명체들에게 보호와 안식을 제공한다. 그리고 영광과 도전의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와,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산에 갔다 오니까 얼굴이 더 맑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요? 네.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귀한 이야기들 들으면서 산행할 수 있는 날이 살면서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도봉산 가서 모셔온 오늘의 시민 북벤저스를 이곳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와. 나무의사 우종영 씨 나와주세요. 우리가 보통 앉으시면 박수를 치는데 이렇게 미리 쳐보기 처음이에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확실히 같이 산에 한번 다녀와서 그런지 구면이라. 아빠 같아요. 자,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직접 나눠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나무를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치료하고 있는 우종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우종영 시민 북벤저스를 또 이렇게 책을 읽고 팬이 되셨다고요? 대변 북벤. 제가 나무 이야기를 꽤 찾아 읽는 편인데 그간 이제 한국 작가들이 쓴 나무 책들을 보면 대체로 나무에 얽힌 역사와 문화라든지 혹은 이제 숲에 관련된 생태적인 관점의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우종영 선생님께서는 나무 의사라는 표현을 앞에 달고 있더라고요. 정말 나무 이야기를 그렇게 읽으면서도 처음 들어본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무 의사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나무를 어떻게 또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나무 의사라는 말이 익숙치 않죠. 네. 근데 모든 생명체는 다 아플 때가 있고요. 아플 때는 닥터, 의사가 이제 치유해 주잖아요. 약도 놔주고 뭐 침도 놓고 그러는데 동물은 동물병원도 있고 있는데 식물은 저절로 내버려 두면 병 없이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는 도시의 척박한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못 자랄 때 그걸 진단하고 처방하고 제대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해주신다는 점에서 나무 의사가 동물 의사보다 오히려 더 심오한 철학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아니 어떻게 나무 의사가 되셨는지 참 궁금해요. 뭐 의대를 가고 네. 나 의사가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의대도 없고 나무를 오래도록 관리하고 키우다 보니까 나무도 모든 생명이 그렇듯이 태어나고 아프고
그러면서 또 죽어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나무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다면 좀 더 푸르른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나무 의사가 되려면은 뭐 어떤 면허증을 따야 되는 건가요? 예, 면허가 있어야죠. 네. 근데 이제 작년부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수목보호 기술자나 식물보호 기사가 이제 그 자격이 됐었는데요. 작년 6월 28일부로 이제 새로운 나무의사 제도를 만들고 또 새로 교육을 받고 또 이제 시험을 보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겠죠. 그럼 시험을 보려면은 어떤 공부를 해야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준비하셨나요? 일단 자격이 돼야 돼요. 자격이. 발열학과를 나오시든가 그 경력이 있으시든가 네, 자격이 돼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관련된 공부들을 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중요한 거는 나무가 생명이라는 것 인지하고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칫 자격증 얘기하면 이 방송 보고 야 저거 해야 되겠다 막 생각해서 뭐 자격증 시험 보려고 학원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계시겠죠. 예. 그러지 말고 북한산 도봉산에 가서 산을 어떻게 좋아하고 함께 해야 하는가 나무의 섭상을 이해하는 것 그러한 기본 자세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 나무의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윤리의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고쳤든 못 고쳤든 그 결과물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날 못 고쳤으니까 뭐 의료비를 돌려도 그럴 수도 있지만 나무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치료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윤리의식이 강조돼야 되겠죠. 저희가 나무 의사라는 이제 일 자체도 생소하지만 나무가 아프다 이런 것들도 일상적으로 자주 마주하는 장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딱 지나가다가 보면 아, 이 나무 안색이 안 좋다. 어디가 아픈 것 같다. 이런 그럴 수 것들을 있지. 간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요소나 특징들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나가다가 옆에 나무가 아픈 나무가 있어도 느낌이 와요. 네, 그런 느낌이 이제 오기도 하고 또 그건 아마 그 직업의식인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나무가 못 산다는 게 딱 느껴지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느껴지니까 보면은 봐서 그런 아픈 나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그 아픈 나무를 어떻게 진단을 하는가, 어떤 상황인가. 그런 거 보통 이제 처음에는 그 많은 장비들이 있거든요. 진단 장비가 있는데 우선은 뭐 저거를 하죠. 망진을 먼저 하죠. 딱 바라보는 순간 나뭇잎의 색깔, 숲의 모양, 뭐 크기, 그 끝까지가 죽어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디가 아픈지 진단이 가능하죠. 그 나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산에 있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목재들까지 걱정을 하게 되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로수들도 걱정이 참 돼요. 맞아요. 도시는 사실 가로수가 도시의 풍광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우리 광화문에 옛날에 있었던 은행나무, 또 뭐 청주에 갈 때 그 어떤 뭐 플라타나스 뭐 이런 나무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념비적인 그런 나무가 되는데 이 가로수들도 이 도시의 환경 속에서 되게 척박한 환경에 살아남으려면 되게 애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에요. 바람이 부는데 큰 나무들이 흔들려줘야 빛이 들어오거든요. 네네. 근데 바람은 부는데 건물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키로 자라야 되는데 그렇죠. 햇볕도 못 보죠, 사실. 네, 햇볕도 못 보고 부족한 빛과 부족한 양분 그 또 땅속은 전부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 밑에 뭐 전선도 있고 하수관도 있고 온갖 것들이 지나가고 뿌리가 이렇게 뻗을 공간도 많지 않아요. 사대문안이 아마 사실상은 다 시멘트 구조물로 다 연결돼서 예. 밑에 있는 심토와 표토가 연결되지 않은 게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와도 그냥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내려가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나무가 그거 양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거대한 화분 위에 존재하는 게 가로수 아니겠는가 생각도 드는 거죠.